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탄소세나 이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좀 몇 번 들어봤는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따로 측정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파생한 개념인데 오늘은 이게 과연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에도 가격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19일 취임하자마자죠.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뭐냐면요. 오염의 외부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톤당 달러를 책정해서 오늘의 오염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계산하는 일종의 편익 비용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 그리고 농작물 손실 비용 등을 계산한 값이에요. 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요, 이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왜?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업들에게 석유나 석탄을 사용한 전기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든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에는 정말 탄소세를 아예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탄소세랑 탄소국경세, 탄소의 가격이 정확하게 측정됐는지 더 측정됐는지 덜 측정됐는지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탄소에 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든 물건에 탄소세, 일종의 텍스를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탄소세나 탄소국경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연구된 바 있는데요. 탄소 1톤에 해당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2012년 이때 당시에 $50인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로 인한 일종의 외부 비용이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에 1톤에 $50, 한 5만 원 선? 이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공해를 줄이는 정책 등 기후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싼데 우리가 탄소로 인해서 나중에 져야 될 비용이 이렇게나 비싼데 지금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책을 통과시켜선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2에서 $7로 조정했답니다. 탄소 1톤 배출한다고 약 3,000원? 5,000원 이렇게 부과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어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없앤 건 아니지만 오히려 비용을 다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톤당 $1 이하로 낮추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죠. 누가 고려를 하겠어요. 우리가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이 1,2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기후 이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할인율도 낮췄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3%였던 할인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7%로 높아진 거예요. 만약에 1년 뒤에 피해를 볼 금액이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할인된 피해 금액이 $97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93로 낮아진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아예 줄이는 일종의 워싱을 가져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복귀와 동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이제 며칠 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오바마 행정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바이든 시대에도 똑같다. 온난화로 인해 다가오는 피해를 지금 너네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를 비판하는 논문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즈 컬럼비아대 교수와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령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아서 탄소 배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현저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의 진화 없이 측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방법론 또한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톤당 최소 이제는 $50도 아니다. 10만 원은 돼야 된다. 라면서 뭘 고려를 해야 되냐 이제 새로운 방법론에. 탄소 이외에도 온실가스들, 메탄과 수소, 불화탄소 등 다양한 물질들이 대기 오염시켜가지고 우리의
환경에 가져올 피해를 고려해야 하고, 또 불평등이나 기술혁신, 예전에는 뭐였어요? 농작물의 피해, 이 기후변화로 인한 뭐 피해 비용인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이 이때보다 엄청 심각해졌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텍사스 정전이나 작년 여름을 강타했던 폭염, 이런 것들이 이 기후 위험을 예전의 수준에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기술혁신, 소셜 네트워크로 인한 피해, 자본시장의 위험 공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험 공개, 그리고 뭐예요? 탈석탄, 석탄 같은 저초자산을 안고 있는 그런 금융권의 리스크, 이것도 싹 다 탄소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공해, 저번에 가디언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영국에서는 공해로 인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나 숨막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민을 계속 허가해달라, 이런 소송을 낸 이민자가 승소하기도 했죠. 이런 공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너네는 지금 경제를 너무 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라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이 탄소세를, 탄소의 사회적 비용, 뭐예요?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을 굉장히 낮게 측정했을 때 경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잘못된 방법론으로 측정된 경제는 파국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수위가 높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까지 나왔던 논의랑은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격가지로 국내에서도 표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 전환 비용이 뭐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곧 조만간 데일리 이슈로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